자, 2025년에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이웃집 작가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셔터 스피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순서부터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셔터 스피드의 기초에서 셔터 스피드라는 게 어떤 건지 개념 정리를 좀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작 방법, 셔터 스피드의 그 수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셔터 스피드가 사진의 노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의 움직임이 사진의 밝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드리게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셔터 스피드가 사진에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셔터 스피드의 움직임이 사진에 시각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 주는지. 네 번째로는 셔터 스피드의 활용인데요. 셔터 스피드를 잘 활용하고 있는 사진작가 두 분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천체사진작가 권호철 작가님의 작품을 좀 보여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한국인이 살아가는 풍경사진작가 중에 한 명이죠. 마이클 케냐라는 작가의 작품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셔터 스피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그 가이드를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빠른 셔터 스피드는 이런 효과를 주고 느린 셔터 스피드는 이럴 때 쓰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셔터 스피드를 조작할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할 점 세 가지, 흔들림, 노출,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정리해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Q&A를 통해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는 순서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사진 두 장을 먼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 먼저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이 사진은 제가 제주도에서 촬영한 일반적인 바다의 풍경이죠. 조리개는 11이었고요. 셔터 스피드는 125분의 1초를 이용했습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이 조리개 값과 셔터 스피드를 이용했다기보다 이날의 날씨, 이 사진을 찍을 때의 그 방향, 태양의 그 광량이 저 정도 노출이면 충분한 그런 풍경이었어요. 사진을 조금 자세히 보죠. 먼저 하늘에 있는 구름을 좀 보시면요, 구름의 형체가 비교적 뚜렷하게 보이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파도를 쭉 보면요, 가까이에서부터 먼 곳까지 파도의 그 모습이 비교적 또 또렷하게 보이고 있죠. 그리고 가까이에는 그 제주도에 있는 그 어두운 돌들 사이에 풀인지 아니면은 누군가 가져놓은 물건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물체도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이어서 한번 보시죠. 이번 사진 역시 동일하게 조리개 11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셔터 스피드를 20초로 설정하고 촬영을 해봤어요. 어떤가요? 이전에 보셨던 사진이랑 조금 시각적인 차이가 많이 보이시나요? 자, 같은 요소들 한 번씩 다시 체크해 볼게요. 먼저 하늘에 있는 구름 어떤가요? 하늘이 마치 물이 흘러간 것처럼 이렇게 좀 번져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 흐름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앞에 봤던 사진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촬영이 됐습니다. 두 번째, 바다의 파도를 한번 보시죠. 흰색 포말이 조금 이렇게 번진 듯, 그리고 이전에는 잔잔하게 혹은 성남 파도처럼 보였던 파도 수면이 아주 평온한 느낌을 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에 아까 제가 풀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고 했던 그 부분도 아마 바람에 조금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조금 번지게 표현이 됐죠. 자, 이 두 장의 사진을 같이 놓고 한번 보면요, 지금처럼 셔터 스피드에 의한 효과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비교적 빠른 셔터 스피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125분의 1초를 이용한 것.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20초 셔터 스피드를 사용한 건데요. 사진이 찍히는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시각적인 차이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셔터 속도 혹은 셔터 스피드라는 건요, 카메라의 셔터가 열렸다가 닫히는 사이의 그 시간을 말하는데요. 자, 다시 말하면 노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셔터 스피드는요, 소리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진 찍을 때 찰칵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물론 최근에 나온 미러리스는 그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긴 하지만 셔터 스피드에 따라서 조리개가 열렸다가 닫히는, 그 셔터가 열렸다가 닫히는 그 시간이 분명히 들리거든요. 그거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카메라를 준비해 봤고요. 30분의 1초로 설정해서 사진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찰칵
찰칵 이렇게 경쾌하게 소리가 나죠. 이번엔 제가 셔터 스피드를 조금 느리게 해서 2초 정도로 한번 설정해 놓고 찍어 볼게요. 한 번 더. 찰칵 찰칵 이렇게 사진이 찍히는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거 느낌 아시겠죠? 이게 바로 셔터 스피드의 한 차이인데요. 셔터 스피드는 카메라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조리개에 이어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는 늘 함께 다니는 그런 아주 필수적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는 이렇게 다양하게 카메라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오래된 필름 카메라, 수동 카메라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이런 카메라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카메라의 우측 하단에 촬영자 기준이에요. 촬영자 기준으로 우측 하단에 다이얼의 형태로 셔터 스피드를 설정할 수 있는 다이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예전에 많이 썼던 SLR 카메라 혹은 최근에 나오는 DSLR 카메라의 경우는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처럼 상단 액정 화면에 숫자로 표기가 됩니다. 최근에 나오는 미러리스 카메라는요, 후면 액정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들처럼 화면의 정중앙 하단에 셔터 속도 값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수동 카메라를 제외하고 SLR, DSLR, 미러리스의 경우는요, 모두 조리개 값,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F 값과 함께 표시되는 숫자가 셔터 속도, 셔터 스피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감도까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노출의 3요소라고 불러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적절히 조합이 되어야 촬영자의 의도에 맞게 적절한 밝기로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출시된 대부분의 카메라에서는요, 1초보다 빠른 셔터 스피드는 그냥 분수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5분의 1 이렇게 쭉쭉쭉 해서 500분의 1, 1000분의 1, 2000분의 1 이런 식으로요. 1초보다 빠른 셔터 스피드라고 보시면 돼요. 2분의 1초라고 되면 0.5초겠죠? 그리고 4분의 1이라고 표현되면 0.25초겠고요. 1초보다 느린 셔터 속도는요, 그냥 숫자로 표기하거나 숫자 뒤에 S를 붙여서 표시를 합니다. 1S라고 되어 있으면 셔터 속도가 1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8S라고 숫자 뒤에 S가 붙으면은 8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간혹 전문가용 DSLR이나 미러리스 일부 기종은 1초보다 빠른 셔터 속도는 숫자로만 표현을 합니다. 그냥 60이라고 나오면요, 60분의 1초라는 뜻이고요. 1000이라고 표시가 된다면 1000분의 1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초보다 느린 셔터 속도에는 숫자 뒤에 따옴표가 표시가 되는데요. 8 따옴표가 붙어 있다면 8초, 10 뒤에 따옴표 붙어 있으면 10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리개에 이어서 셔터 속도에서도 사실 몇 분의 몇 초가 필요하냐, 맞냐, 틀리냐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이 셔터 스피드의 흐름의 경향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은요, 카메라에서 설정 가능한 셔터 속도 값을 한번 쭉 나열해 본 건데요. 그림에서는 60초부터 500분의 1초 혹은 1000분의 1초까지 표시를 해놨지만 실제 설정 가능한 셔터 속도, 셔터 스피드의 값은 이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더 넓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냥 이 경향성만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줄여 왔어요. 자, 그림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빠른 셔터 속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1초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2분의 1초, 4분의 1초, 30분의 1초, 250분의 1초 이렇게 셔터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요. 셔터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움직이는 피사체에도 또렷하게 찍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빠른 셔터 스피드는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이 적어진다는 의미고요. 빛이 적어지니까 사진이 어두워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요, 1초를 기준으로 점점점 느린 셔터 스피드, 긴 셔터 스피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셔터 속도가 길어진다, 셔터 스피드가 느려진다라는 말은 카메라가 흔들릴 수 있고 또 움직이는 피사체가 번지게 찍힐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다른 의미로는 셔터 속도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양의 빛이 카메라로 들어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빛이 많아지니까 사진이 밝아진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셔터 스피드를 기준으로 빠르다 혹은 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우리는 60분의 1초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전부터 사진을 찍으셨던 분들이 혹은 뭐 사진의 이론을 정립하셨던 분들이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60분의 1초가 기준이 된 데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찍을 수 있는 셔터 스피드의 그 손떨림 방지 한계, 일반적으로 버틸 수 있는 그 한계가 60분의 1초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각이 그 움직임을 감지해낼 수 있는 시각 반응 속도 또한 60분의 1초 정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필름 카메라를 많이 쓰던 시절에 50mm를 표준 렌즈라고 우리가 많이 썼잖아요. 그때 그 50mm 단렌즈와 함께 조합해서 찍을 때 흔들리지 않고 찍을 수 있는 셔터 스피드 또한 우리가 50분의 1초 혹은 60분의 1초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0분의 1초를 기준으로 짧은 셔터 속도라 하면 우리가 흔히 빠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60분의 1초보다 더 길어지면 느린 셔터 속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사진은 125분의 1초로 촬영이 된 사진이죠. 125분의 1초라는 셔터 속도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빠른 셔터 스피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사체의 움직임, 아까 말씀드렸던 하늘의 구름이나 파도 이런 요소들이 비교적 또렷하게 찍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사진, 셔터 속도가 20초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눈은 20초의 셔터 스피드로 세상을 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20초로 설정해 놓고 사진을 찍으면 일상적인 풍경, 뭐 우리가 흔히 봐왔던 그런 풍경인데도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요. 바다도 마치 꽁꽁 얼어붙은 그런 아이스 링크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늘에 있는 구름의 움직임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장의 사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사진만 보지 마시고 그 촬영 정보, 조리개 값과 셔터 스피드를 한번 잘 봐주세요. 두 사진 다 조리개 값을 11로 맞춰놓고 찍었는데 셔터 스피드는 왼쪽에는 125분의 1초, 오른쪽에는 20초로 설정해놓고 찍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찍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ND 필터라는 특수한 역할을 하는 필터를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ND 필터는 뉴트럴 덴시티 필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뉴트럴 덴시티 필터의 약자겠죠? 앞 글자만 ND를 따와서요. ND 필터는 빛의 양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필터입니다. 여러분들이 해가 아주 쨍쨍 내리쬐는 날에 선글라스를 쓰는 것과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ND 필터는 그 모든 빛의 파장을 균일하게 감소를 시켜서요, 색상이나 화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노출, 그러니까 광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ND 필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사진에서는 촬영자의 다양한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셔터 속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요. 누군가는 굉장히 빠른 셔터 스피드를 사용하고자 하고, 누군가는 조금 느린 셔터 스피드를 사용하는 거죠. 뭐 어떤 거를 표현하고자 하는지에 따라서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필터를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다 ND 필터들입니다. 하나씩 꺼내서 보면요,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마치 선글라스 알처럼 되는데, 이런 사각 필터는 카메라 렌즈 앞에 부착하는 별도의 킷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건 안 들고 왔는데 킷을 이용해서 이렇게 앞에 붙이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농도에 따라서 여러분 댁에서 쓰시는 선글라스도 종류에 따라서 조금 색이 진한 게 있고 연한 게 있고 하잖아요. 이 ND 필터도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색이 진한 게 있고 연한 게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필터를 겹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각 필터는 풍경 사진을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고요. 비교적 흔하게 사용하는 ND 필터 중에 하나는 이런 원형 필터입니다. 이 원형 필터는 여기 뒤에 나사산이 있어서 렌즈 앞에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필터는 VND 필터라고 해서 베리어블 ND, 그러니까 그 ND 값을 조정할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이실 것 같은데 그 농도를 비교적 쉽게 조절할 수 있는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터를 가변형 필터라고 하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필터를 고정형 필터, 그리고 형태로는 얘는 그 원형 필터, 얘는 뭐 사각 필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두운 ND 필터도 존재합니다. 이 ND 필터는요,
ND 2, 4, 8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ND2는 빛의 양을 2분의 1로 줄여주는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ND4는 빛의 양을 4분의 1로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D 값이 숫자가 커질수록 빛의 양도 그만큼 줄어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취미로 하는 많은 분들이 셔터 스피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셔터 속도가 길면 밤하늘의 별 찍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그 사진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여행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스페인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밤하늘의 별만 잔뜩 있으니까 이게 옆 동네에서 찍은 건지 여행을 가서 찍은 건지 전혀 알 수가 없긴 하죠. 그런데 셔터 속도는 8초로 설정을 했고요. 조리개는 2.8을 설정했었네요. 8초 동안 흔들리지 않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당연히 삼각대를 이용한 사진입니다. 자, 밤하늘의 별을 보면 우리가 어두운 곳에 가서 잔디밭 혹은 땅바닥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 당장은 안 보이잖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야 하늘의 별빛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두운 곳에 우리 눈이 적응을 해서 동공이 크게 열려야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사진에서는 아무리 조리개를 개방을 하더라도 카메라가 사진을 찍기에 적당한 양의 빛을 모으기에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사진이 찍히는 속도, 아까 말씀드렸던 찰칵, 이 시간을 좀 많이 늘려서 충분한 양의 빛이 렌즈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해야 하는 게 셔터 속도인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셔터 속도를 조금 색다르게 사용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신지 사진작가 두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권호철 사진작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한 천체 사진작가이시고요. 최근에는 유튜브에 보시면은 유퀴즈나 안될과학, 세바시 이런 데도 많이 출연을 하셔서 온라인에서 자료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진집으로는 신의 영혼 오로라라는 사진집을 최근에 출시를 하셔서 책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작가는 마이클 케냐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외의 풍경 사진 작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울섬 사진을 찍은 걸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제가 찾다 보니까 그 8년 전쯤에 목포 MBC에서 그 마이클 케냐 작가의 작업 모습을 팔로잉 하면서 촬영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링크에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마이클 케냐 작가의 8년 전 작업 모습도 한번 보시고 이 작가분의 사진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공통점은요, 긴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우리 눈으로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풍경의 모습을 담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권호철 작가님은 비교적 오로라나 은하수 이렇게 우리 우주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기 때문에 대부분 풀 컬러의 생생한 그런 사진을 찍는다면 마이클 케냐 작가는 흑백 사진, 흑백으로 남기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풍경을 촬영했다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촬영 결과물들이 공통적으로 그 사진의 셔터 스피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얻을 수 있는 사진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요소에서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셔터 스피드를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지 여러분들을 위한 활용 가이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빠른 셔터 스피드입니다. 빠른 셔터 스피드는 극단적으로는 스포츠 사진 혹은 액션 촬영 이런 사진을 찍을 때 유용하겠죠. 여러분들 흔히는 올림픽 기간 혹은 월드컵 기간에 보도 자료를 보시면은 마치 선수가 공을 찰 때 그 순간의 모습 혹은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찰나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 이렇게 말씀만 드려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런 사진들이 대부분 빠른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촬영된 사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인 필름 카메라에서는요 1000분의 1초까지 셔터 스피드가 지원됩니다. 물론 더 오래된 카메라 중에는 500분의 1초까지만 셔터 스피드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더 예전 카메라는 100분의 1초 정도도 겨우 지원하기도 했어요. 근데 아무튼 최근에 나온 대부분의 미러리스나 DSLR 카메라들은 4000분의 1초, 8000분의 1초까지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용도로 사진을 찍으시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 프레스용 미러리스에서는요,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32만 분의 1초까지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때는 그 기계식 셔터가 아니라 전자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요, 과거에 카메라의 이런 기능적인 그 스펙 경쟁을 많이 할 때는 우리
우리 카메라는 뭐 8000분의 1초를 지원한다, 4000분의 1초를 지원한다, 이런 요소가 카메라 회사들의 아주 대단한 마케팅 요소가 되긴 했어요. 우리의 기계적인 성능이 이만큼 뛰어나다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이런 기계적인 요소는 이미 개발이 충분히 됐기 때문이겠죠. 최근 카메라들은 뭐 AI나 뭐 딥러닝 혹은 무선 통신 기능, 이런 요소들을 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셔터 스피드 자체는 전자식 셔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은 얘기할 게 없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셔터 스피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적당한 노출을 맞추는 걸 먼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당한 노출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의도한 노출을 맞출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각적으로 의도된 효과를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것까지 연습하시면은, 아, 내가 셔터 스피드를 어느 정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구나 라고 스스로 평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 사진을 좀 몇 장 가져와 봤어요. 최근에 뭐 휴가 가서 이런저런 사진 샘플을 좀 많이 찍어 왔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350분의 1초로 촬영을 했습니다. 조리개는 4.5를 제가 설정해 놨었네요. 거리에서 이게 제 기억엔 갤러리였던 것 같은데, 갤러리 안에서 엽서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창가의 프레임을 통해서, 창 틀을 통해서 그 안에 사람들을 배치하고 그 너머에서, 유리창 너머에서 기념품을 고르고 있는 관람객들의 모습입니다. 갤러리에서 기념품을 고를 때 막 대단히 빠른 속도로 물건을 고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조리개 값을 먼저 정해놓고 그 조리개 값에 적당한 노출을 맞춰줄 수 있는 셔터 스피드를 더하는 방식으로 카메라를 작동하시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은요, 제가 숙소를 들어가는 길에 촬영한 사진인데, 사실 여기 암스테르담인데 제가 있는 내내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거의 마지막 날쯤 되어서야 날씨가 갑자기 좋아졌는데, 그 풍경이 너무 낯선 거예요. 제가 있는 거의 일주일 내내 흐리고 비가 오거나 이랬는데, 마지막 날에 돼서야 맑은 하늘을 보여주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풍경을 보니까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에 보이는 풍경들을, 사람들이죠, 이 사람 풍경을 정지해 놓은 것처럼 찍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조리개 값을 아주 빠르게, 뭐 2000분의 1초 정도면 빨리 움직이는 사람 혹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 모두를 마치 정지하는 것처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2000분의 1초로 촬영한 예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사진은 역시나 암스테르담에서 맞았던 겨울은 많이 흐리고 날씨가 안 좋았는데요. 흐린 가운데 아주 밝은 노란색 우비를 입은 어린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부자일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버스 정류장, 트램 정류장에 서 있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밝은 컬러는 그만큼 빛을 많이 반사하기 때문에 밝은 거. 그래서 어두운 곳, 어두운 날 혹은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형광조끼 입는 것도 그 형광조끼에 빛을 많이 반사하기 때문에 밝은 거잖아요. 어린 친구가 입은 노란색 우비 역시 빛을 많이 반사해서 그 우비만 굉장히 밝더라고요. 저는 초점이나 노출의 기준을 이 우비에 맞췄기 때문에 3000분의 1초로 촬영을 했을 때 이렇게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촬영하는 현장에서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조리개는 심도를 이용해서 촬영자가 어디까지 보여줄지, 그러니까 감상자에게 내 사진의 포커스는 여기입니다, 중심 요소는 이 구간에 들어있어요 라는 거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조리개가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그 조리개로 온전히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적절한 밝기를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보여드렸던 세 장의 사진 중에 사실 첫 번째 사진은 조리개를 우선으로 제가 먼저 고려했던 사진이에요. 조리개를 맞춰놓고 그 조리개를 쓸 수 있도록 셔터 스피드가 보조하는 역할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카메라를 설정했고요. 뒤에 보여드렸던 두 장의 사진은 빠른 셔터 스피드를 먼저 염두에 둔 다음에 조리개 값을 거기에 맞춘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값이 움직이는 경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고, 이 각각의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다면요,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서 각각을 먼저 조절하는 거 혹은 나중에 조절하는 거, 이런 우선순위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선순위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카메라 촬영 모드, 뭐 A 모드다, 뭐 S 모드다, M 모드다, 혹은 P 모드다, 이런 카메라 촬영 모드를 설명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교적 좀 느린 셔터 스피드를 사용한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보이는 사진은 셔터 스피드가 8분의 1초네요. 조리개는 3.4였고요. 두 번째 사진은 40분의 1초, 조리개 1.4. 세 번째 사진은 50분의 1초, 조리개 1.2입니다. 어떠신가요? 앞에 보여드렸던 암스테르담 사진들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이 세 장의 사진은 제가 파리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특히 지하철에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파리 여행을 갈 때마다 뭐 일로 갈 때도 있고 뭐 휴가로 갈 때도 있고 다양한데 그 지하철을 탈 때마다 저는 묘하게 묘한 그 냄새? 쾌쾌한 냄새 같기도 하고 뭐 때로는 그 냄새가 좀 좋게 느껴질 때도 있고 참 사람 마음이 희한하죠. 그렇긴 한데 그 지하철을 타러 지하로 내려갈 때마다 저는 마치 필름을 현상할 때 같은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사진을 찍을 때 그리고 그 필름들을 현상할 때 현상액에서 맞는 그 냄새 같은 그 묘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에 사진을 찍을 때는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더라도 필름 사진 같은 느낌을 좀 연출하고자 할 때가 있는데요. 바로 그런 의도를 갖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면 자연스럽게 손의 떨림이 사진에 찍히게 되죠. 물론 그거를 과도하게 떨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사진이 찍히니까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처럼 핸드블러가 살짝 가미될 정도로 약간 50분의 1초보다 조금 느리게 이렇게 조절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 몸 컨디션에 맞는 셔터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으실 텐데요. 그 정도의 셔터 스피드를 의도적으로 설정해서 촬영한 사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했지만 의도적으로 오래된 필름 사진 같은 느낌을 내고자 느린 셔터 스피드를 사용했고 제 나름대로는 뭐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진들 3장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셔터 스피드를 조작할 때 그럼 고려해야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딱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빠른 셔터 스피드를 사용하실 때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느린 셔터 스피드를 사용하실 때는요, 지금 이 셔터 스피드를 내가 견딜 수 있는지 혹은 내 카메라에 다양한 뭐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죠. 그 기능들이 버텨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의도된 흔들림은 분명히 스타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의도하지 않은 흔들림은 사진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분명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촬영 의도에 따라 여러분들은 삼각대를 사용하시거나 뭐 손떨림 보정 기능을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조리개 그리고 ISO와의 조합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을 때 나는 8000분의 1초를 쓸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두운 곳, 물론 뭐 어둡다는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겠지만 저희 지금 촬영 현장을 기준으로 이런 곳에서는요, 사실 1000분의 1초를 사용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도를 아무리 올린다 한들 어두운 공간에서 8000분의 1초를 쓸 만큼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사진의 노출이라는 건 조리개, 셔터 속도, 감도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카메라가 작동할 수 있는 그 셔터 속도의 범위를 아무 때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쓰고 싶은 셔터 스피드가 이럴 때 조리개와 감도가 설정을 받쳐줄 수 있는지를 고려하셔야 된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실내와 실외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은데요. 사실 우리 눈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서요,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에 가더라도 혹은 실내에 있다가 실외에 가더라도 혹은 그 반대 상황에서라도 굉장히 쉽게 적응합니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혹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우리 눈의 불편함이 사실상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카메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밝은 곳에서와 어두운 곳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되는 거는 다양한 공간 그리고 다양한 시간대,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분들만의 그런 세팅값, 여러분들만의 그런 촬영 노하우를 쌓으셔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셔터 속도,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Q&A를 하면서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D님 질문해 주세요. 셔터 스피드가 정확히 무언가요? 자, 셔터 스피드의 정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의 셔터가 열려있는 시간, 다시 말해서 빛이 렌즈를 통해서 카메라 센서에 닿는 시간,
이다, 셔터 스피드는. 그래서 보통 초 단위로 표시를 하고 1초를 기준으로 셔터 속도가 빨라지면 분수로 표현되고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면 숫자 뒤에 S가 붙거나 따옴표가 붙어서 1초보다 긴 셔터 스피드를 표시해 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빠르다, 느리다의 기준은 우리가 60분의 1초를 기준으로 한다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설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빠른 셔터 스피드는 그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포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사진들처럼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의 그 순간적인 동작을 포착한다거나 혹은 날아가는 새의 모습이나 물방울이 튀어오르는 그런 순간 혹은 뭐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 이런 움직임이 있는 피사체를 흔들림 없이 선명하게 촬영하고자 할 때 유용한 설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느린 셔터 스피드는 움직임을 부드럽게 표현하거나 뭐 빛의 궤적을 남긴다거나 할 때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야경을 촬영할 때 뭐 자동차 전조등이 남긴 그런 빛의 흐름을 촬영한다거나 혹은 바다나 뭐 강물, 폭포처럼 그 물의 흐름을 찍고 싶다거나 혹은 뭐 별의 궤적이나 불꽃놀이 이런 장면을 찍고 싶으시다면은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출의 3요소가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감도라고 하셨는데 그 세 가지는 서로 어떤 영향을 주나요? 자, 동일한 노출을 얻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를 바꿨을 때 어떻게 달라질지를 설명드려 보자면요. 셔터 스피드가 빨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셔터 속도를 빠르게 설정했다면 빛이 적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ISO,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거예요. ISO를 높게 설정하시거나 조리개를 더 개방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설정했다면 빛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ISO는 낮추고 조리개는 더 조여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촬영할 때 삼각대 없이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사용하게 되면 흔들리게 될 텐데 그때 흔들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렌즈에 보면요, 이 렌즈에 보면은 이렇게 앞에 초점거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는 뭐 20mm부터 70mm까지 초점거리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초점거리를 기준으로 초점거리 분의 1초를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그 셔터 속도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50mm 렌즈를 쓰고 계시다면은 손으로 들고 찍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50분의 1초, 그러니까 뭐 쉽게는 60분의 1초 정도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느릴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팁이라면은 뭐 카메라를 몸에 밀착을 하는 거죠. 흔히들 사진을 찍을 때 자세가 안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한 손으로 두고 뚝뚝뚝 찍어야 되는 뭐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 한 손을 카메라 밑에 받치고 오른손으로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팔꿈치 몸에 딱 붙여서 촬영을 하시면 카메라를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셔터 속도가 조금 늦더라도 비교적 단단히 버텨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출시되는 대부분의 카메라들은 카메라 바디나 렌즈에 손떨림 보정 장치가 거의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끝까지 보신 분들은 Q&A를 통해서 간략하게나마 요점 정리까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글쓰기의 세 가지 요소 혹시 아시나요? 뭐 뜬금없긴 하지만 글쓰기를 잘하려면 많이 읽고 많이 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생각의 깊이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많이 봐야 되고요. 물론 좋은 사진을 봐야겠죠. 그리고 많이 찍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취미를 가진 분들과 많이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깊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보는 눈을 더 많이 넓혀이면 분명히 좋은 사진을 찍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희 이웃집 작가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을 잘 찍고 잘 다루는 데는 뭐 다양한 이론이나 뭐 그런 조작법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알기만 하고 끝나선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촬영과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지식을 실제 구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쭉 끌어올리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을 비교적 쉽게 찍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날씨도 정말 많이 풀렸잖아요. 밖에 나가셔서 사진 한 번씩 찍어 보시고 늘 말씀드리는 즐거운 사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질문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컨텐츠 제작에 많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